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추석날 찾아온 손님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따뜻한 명절 아침,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방문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년간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추석 아침 따스한 햇살이 오래된 기와집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마당 한쪽에는 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이른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던 가족들의 발소리가 이제는 잠잠해지고 제사상 앞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계셨지만 주름진 손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정갈하게 놓인 나물과 전, 과일들이 차례로 올려졌고 향을 피우는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큰아들 현수가 제일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50 중반의 그는 종손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위치였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재산 문제로 동생들과 늘 부딪혔고 특히 작년 추석에는 땅 문제로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절을 하면서도 동생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둘째 딸 미정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미정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의 왕래가 뜸했어요. 명절에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그녀는 시골집 특유의 냄새와 불편한 화장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서울로 돌아갈 시간만 재고 있었죠. 셋째 딸 경숙은 근처 읍내에 살면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숙 역시 형제들 사이의 재산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큰오빠가 집과 땅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불만이 늘 마음속에 맴돌았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밥상이 차려졌고 제사 음식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아이들은 송편을 집어먹으며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말썽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에는 평생 동안 숨겨온 비밀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경숙이가 국그릇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오래전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동생들을 흘깃 쳐다봤습니다. 올해 땅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미정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오빠 명절에까지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요? 분위기 좀 생각하세요. 경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현수는 입맛을 다시며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할머니 자신도 숨겨온 비밀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할머니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죠. 그 이면에는 곧 폭풍처럼 휘몰아칠 진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송편을 더 달라며 보채고 어른들은 묵직한 침묵 속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마당에서는 바람에 낙엽이 살랑살랑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가족들은 모두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문간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수수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여인은 문턱에 그대로 서서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기 김씨 할머니 댁 맞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무언가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미정이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우리 집에는 무슨 볼일이 있으세요? 여인은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집의 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송편을 먹던 손을 멈추고 어른들을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경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현수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우리 집의 딸은 셋뿐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여인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몇 장과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걸 봐주세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오래된 호적 등본이었어요. 그 위에는 분명히 김씨 집안의 넷째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황급히 다가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인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씨 할머니가 서 있었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 사진을 집어들고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이 진짜입니까? 할머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입니다. 사진 속 아기가 바로 저란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입양 보내셨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경숙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집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찾아와 가족 행세를 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재산 문제가 더 복잡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제 뿌리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뭡니까?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른들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봤어요. 경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렀어요. 그 모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숨기신 겁니까?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평생을 셋만 알고 살았던 형제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넷째 딸의 존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숙은 문간에 선 채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의심과 분노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 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으니까요. 추석날 평화롭던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뜻밖의 방문자가 가져온 진실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수는 영숙이 내민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어요. 호적 등본의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도장 자국도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넷째 딸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현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 넷째 딸이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장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얼굴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만 눈매만큼은 똑같았어요. 어머니,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정말 저 여자입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경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러시는 걸 보니 사실인가 봐요. 경숙의 말에 거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영숙에게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저를 키워주신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편지입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어요. 영숙은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란다. 너를 낳은 진짜 어머니는 따로 계시지. 편지를 듣던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은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내가 3살 때였다. 어느 겨울날 밤 한 부인이 너를 업고 찾아왔단다. 그분은 울면서 제발 아이를 맡아달라고 애원했지.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된다면서 말이야. 현수는 주먹을 쥔 채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분은 너를 내려놓고 돌아서면서 말했단다. 김씨 집안의 넷째 딸이라고.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지만 그분은 다시는 오지 않았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너는 내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 김씨 집안을 찾아가거라. 내 진짜 가족을 만나거라. 미안하구나.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양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지만
저는 늘 뭔가 텅 빈 마음 한구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와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곳을 찾아왔어요. 경숙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한테 숨기셨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넷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단다. 너희 셋도 굶기는 날이 많았어. 막내였던 영숙이까지 제대로 먹이려면 다 같이 굶어 죽을 것 같았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읍내에 사는 부부를 찾아갔다. 자식이 없어 늘 안타까워하던 분들이었지. 그분들께 영숙이를 맡기고 왔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영숙이를 살리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데려오려고 했는데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다. 너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가 자식을 남한테 맡겼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단다. 미정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정말 동생이 하나 더 있었던 거네요. 경숙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영숙을 쳐다봤어요. 영숙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기 때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어요. 영숙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믿음과 의심,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뒤엉켜 가족들을 짓눌렀어요. 현수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숙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애타는 눈빛을 보냈지만 현수의 의심 어린 시선이 버거웠어요. 증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현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는 걸 보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 사실 현수의 머릿속에는 다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넷째 동생이라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도 셋이서 나누기도 복잡한데 넷이 되면 얼마나 더 꼬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경숙은 조용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영숙 씨, 양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경숙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제가 학교 갈 나이가 되자 품팔이를 더 다니시면서 학비를 마련해 주셨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언제입니까? 영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석 달 전입니다.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보시고 제품에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고생만 시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경숙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기 옷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낡고 해져서 거의 누더기가 된 작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이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옷감은 손때로 번들거렸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했어요. 할머니는 그 베넷 저고리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옷이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었어요. 옷의 안쪽을 살펴보니 작은 십자수 자국이 있었습니다. 내가 넷째를 낳고 직접 지은 옷이야. 여기 이 자국은 내가 일부러 표시해 둔 거란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게 말이야. 미정과 경숙도 베넷 저고리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오래된 옷이었고 할머니가 만들었다는 표시도 있었어요. 오빠, 이제 믿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숙이 현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완고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할게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사 따위 필요 없어. 이 아이는 내 딸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모르겠니? 베넷 저고리도 내가 만든 거고 저 아이 눈빛도 어릴 적 그대로야. 거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확신한다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넷째 동생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경숙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짜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영숙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경숙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숙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어요. 가족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정이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문간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양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구나. 수십 년간 감춰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평생을 짓눌러왔던 죄의식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모두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자 쌓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경숙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고 미정은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현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평생을 우리 셋만 자식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넷째가 나타나다니.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미정이 아이들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듯 구석에 모여 있었어요. 거실에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던 겁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정말로 우리한테 동생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속이셨는데 용서라고요? 현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제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땅도 집도 다 어떻게 나눈단 말입니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말을 누가 믿습니까? 수십 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이 필요 없다니 말이 됩니까? 경숙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우리 집안 재산을 함부로 나눌 수 없어. 미정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말도 일리는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숨기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셋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넷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희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다. 그저 너무 부끄러웠어. 자식을 남한테 맡겼다는 게 죄스러워서 평생 입을 다물었단다. 부끄러우면 다 됩니까? 현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거실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숙이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씨, 정말로 재산은 바라지 않는 겁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그저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영숙이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란 말이다.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잖아요. 경숙도 동의했어요. 검사를 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반대했어요.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아이는 내 딸이 맞다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재산 걱정에 화를 내고 미정과 경숙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영숙을 감싸며 울고 영숙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가 하늘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집안을 지켰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족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는 영숙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하지만 현수는 그 모습을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형제들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이러다간 가족이 다 무너집니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무너졌어.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신 순간부터 말이야. 경숙은 눈물을 훔치며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수는 듣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간으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영숙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여기선 환영받지 못하네요. 거실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균열로 가득 찼습니다.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추석날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영숙이 문간으로 물러서자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아, 가지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숙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쓰러지시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경숙의 손을 뿌리치고 영숙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아이야. 제발 가지 마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영숙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현수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숙이 안쓰러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 두려웠던 겁니다. 미정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숙이 조용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씨, 앉으세요.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경숙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영숙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양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경숙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제 밥은 꼭 챙겨주셨어요. 학교에 갈 때도 도시락을 싸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셨죠. 당신은 걸으시면서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안 계셨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는 양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품팔이, 청소, 뭐든지 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고생만 시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경숙이 어머니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크게 아프셨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죠. 하지만 양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녔습니까? 미정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양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분은 당신 건강은 돌보지 않으시고 저만 챙기셨어요. 경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현수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친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까?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몰랐으니까요. 양어머니가 평생 숨기셨어요.
저를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됐습니까? 미정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석 달 전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시며 사실은 내가 우리 친딸이 아니라고, 내 진짜 어머니는 따로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를 건네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를 듣던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경숙은 코끝이 찡해졌고 미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양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편지에는 저를 데려온 날의 이야기, 친어머니가 우셨던 모습, 그리고 김씨 집안을 찾아가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미안하다. 영숙도 할머니의 손을 맞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양어머니 덕분에 저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왜 여기에 찾아왔습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뿌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형제자매는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재산은 바라지 않는 겁니까? 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양어머니가 남긴 작은 집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저 가족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경숙이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이제 믿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영숙의 진심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영숙이를 보낸 건 먹여 살릴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 매일 밤 영숙이를 생각하며 울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차라리 다 같이 굶어 죽을 걸 그랬어. 내 손으로 자식을 남한테 맡긴 게 평생 가슴에 맺혔단다. 할머니는 영숙을 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용서해다오, 영숙아. 영숙도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양어머니 덕분에 잘 컸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미정과 경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영숙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현수도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의심은 서서히 이해와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고통을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영숙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거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경숙과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수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현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 동생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숙이는 내가 낳은 넷째 네 동생이 맞다. 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기다려라. 보여줄 게 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숙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혼자 갈 수 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이건 내가 평생 숨겨두었던 거란다. 할머니는 상자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옷가지 몇 점과 낡은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건 영숙이가 태어났을 때 입혔던 내복이야. 할머니는 작은 아기 내복을 펼쳐 보였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변했지만 정성스럽게 지어진 옷이었어요. 영숙은 그 내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이건 영숙이 첫 돌 때 자른 머리카락이란다. 작은 한지에 쌓인 머리카락 한 뭉치였어요. 검고 가는 머리카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평생 간직하고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를 보낸 후 이것들만이 내 곁에 남았단다. 밤마다 꺼내보며 울었지. 경숙도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내 자식을 남한테 맡긴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단다. 현수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아기 신발, 작은 딸랑이,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더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뭡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영숙이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찍은 사진이야. 할머니는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아기였던 영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웃는 모습, 마당에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저였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맞아.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단다. 미정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시네요. 이 사진 속 사람이 분명히 어머니세요. 경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기 얼굴을 보니 영숙 씨랑 닮았어요. 현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때 할머니가 상자 밑바닥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출생신고서 원본이었어요. 이게 진짜 증거란다. 할머니는 출생신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넷째 딸 영숙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출생신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우리한테 넷째 동생이 있었던 거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영숙이는 내가 낳은 딸이야.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단다.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미정이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 씨 아니, 영숙아.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해졌어요.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겠네. 너는 정말 우리 동생이구나. 영숙은 미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숙도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의심해서.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숙은 두 언니의 손을 맞잡으며 울었어요. 언니들. 현수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이었어요. 그 물건 하나하나에는 영숙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평생 이걸 가슴에 묻고 사셨다니. 현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용서해다오. 너희를 속인 게 아니야.
그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단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현수는 영숙을 돌아봤어요. 영숙아, 미안하다 너를 의심해서. 내가 잠시 정신이 어찌된 모양이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이해합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란다. 평생 너를 생각하며 간직했던 것들이야. 영숙은 상자를 받아 안으며 통곡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현수가 일어서서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어요. 오빠 현수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영숙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정과 경숙도 함께 영숙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남매가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종갓집 마당에는 여전히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감나무에는 익어가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다시 한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상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을 저녁 식사상이었어요. 상 위에는 할머니가 직접 빚은 송편과 나물, 전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가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며칠 전과는 달리 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내가 다 준비했어. 미정과 경숙이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이는 어디 갔어? 미정이 물었습니다. 경숙이 마당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랑 놀고 있어. 마당에서는 영숙이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고모, 여기 던져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활짝 웃으며 공을 던졌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경숙이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평생 짊어지셨던 짐을 내려놓으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영숙이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밥상 차리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숙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미정이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 참 부지런하네.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드디어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상 중앙에 앉았고 그 옆으로 현수, 미정, 경숙, 그리고 영숙이 자리했어요. 아이들도 작은 상을 따로 받아 옆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수저 들어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영숙이를 의심하고 재산 타령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의심부터 했어. 경숙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영수가 용서해줘.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너를 보낸 게 평생 가슴에 맺혔단다. 하지만 너는 양어머니 덕분에 잘 자랐구나.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친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할머니는 영숙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이제 내 곁에 있어 다오. 평생 못 해준 것들 다 해주마. 현수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재산도 우리 다 함께 나누기로 했어. 내가 잠깐 어찌 되었었나 보다. 미안하구나. 영숙은 손을 저었어요. 오빠, 저는 정말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정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내 몫도 있어. 경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우리는 넷이야.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야지.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영숙이도 내 딸이니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언니 오빠들. 자, 이제 밥 먹자. 할머니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둘 수저를 들기 시작했어요. 상 위로 송편이 돌고 나물 접시가 오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송편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고모는 어디 살아요? 할머니는 영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 거란다. 우리 집에서 말이야. 영숙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됩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내가 있을 곳은 여기란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영수가. 우리 집이 내 집이기도 해. 언제든 와서 지내. 미정과 경숙도 동의했어요. 그래, 자주 와. 아니, 아예 여기서 살아도 좋아.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영숙에게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겁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게다 내가 돌아왔다고 말이다. 많이 기뻐하고 계실 거야. 거실 창밖으로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며 집안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모두가 좋다며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할머니를 중앙에 모시고 네 남매가 둘러섰어요. 하나, 둘, 셋. 사진기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수십 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추석날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숨겨졌던 비밀은 아픔을 가져왔지만 결국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할머니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고 영숙은 뿌리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비밀은 눈물 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정한 화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수십 년간 숨겨졌던 비밀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 하더라도 함께 나누면 치유할 수 있다는 오늘의 사연이 보여준 이야기 여러분 공감되셨나요? 우리 마음에 담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힘든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